시작할게요. 대우직용법이라고 하는 거 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있을 때 저번 수업 시간에 좀 제가 틀린 거 있었다고 그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직용법이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그 논리라고 하는 걸 할 때 얘기했었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여러 이런 이제 명제가 있죠. P는 Q라고 하는 이런 명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일단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P는 Q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이거에 이 이걸 가지고 취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인버스라고 얘기했어요. 인버스. 그러면 Q는 P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전제 조건이 P고 결론이 Q였는데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기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P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걸로. 이걸 갖다가 예? 인버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E라고 하는 다를 E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플러스 어떤 한자를 써서 E라고 표현해요. 반면에 요거에 대한 그 대각선으로 표시했을 때 나트는 나트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 명제가 참이되면 유효추론 이것도 마찬가지 참이되는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대우라고 얘기하고 이걸 컨트라 포지티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도 인버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서도 인버스 관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는 나트는 나트라고 하는 이거로서의 그 참이 증명을 하들어가는 과정을 갖다 대우 증명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를 두 가지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다른 얘기 좀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수 n 모든 정수에 대해서 n 제곱이라고 하는 수는 짝수. 이게 짝수인 경우 n도 짝수다.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증명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짝수라고 그랬고 여기도 짝수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P가 되면 이게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는 P, 이 부분을 Q라고 하는 걸로 보죠. 결론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반대되는 걸 써야 되겠죠. Q가 아니면 나 P라고 하는 걸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냐면 만일 n이 짝수라 했으니까 n이 홀수라고 하는 걸로 보죠.
n제곱은 어떻게 되냐? 짝수일 경우에 짝수라고 얘기했지, 제곱이. 근데 반대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홀수라고 한다면 이것도 홀수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증명하는 순서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n을 홀수로 가정하자. 홀수로 가정하는데 짝수일 때는 어떻게 썼었냐면 앞에다가 2라고 하는 수를 곱하면 됐었어요.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 k가 정수값이면은 짝수가 되고 짝수에다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k는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홀수니까 n제곱 이것도 홀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k 더하기 1이라는 걸 제곱해줘. 그러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2라고 하는 걸로 빼보면 이렇게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아까 어떤 수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라 하냐면 짝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짝수에다 더하기 1을 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2k제곱 플러스 2k는 짝수. 이므로 2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은 홀수가 되는 거죠. 즉, n제곱은 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든 정수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바꿔서 증명해 주면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조금 더 쉬운 예를 가지고 집중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라고 하고 아까 했듯이 숫자인 소수예요. 그걸 증명 한번 해봐라. 그럼 아까 이거 증명하는 경우 해봤죠. 근데 이걸 증명법을 한번 해. 그럼 뭐가 P고 뭐가 Q인지에 대한 걸만 따져. 따라서 얘는 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낫을 취한 걸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짝수인 경우 그럼 N이 짝수이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결론. 또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N은 홀수가 아닌 거죠. 증명하면 된다. 이게 바로 배우 증명법.
n이 짝수인 경우니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K. 이게 프라임 넘버니까 T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수니까. 소수는 일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n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수가.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T가 1인 경우에 대한 P가 1인 경우를 보게 되면 2 곱하기 1. 그래서 2가 되죠. 따라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만약에 P가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큰 이걸 P를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니까 P분의 N은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따라서 그래서 이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N이 2가 되든지 아니면 소수가 아님을 증명한 거죠. 이렇게 배우증명법.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주어진 문제는 문제, 찾으자라는 거를 증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n이 자연수이고 2가 아닌 소수인 경우 n은 홀수가 된다라는 문제는 참다는 걸로 증명합니다. 증명법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전 시간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 뭐지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이거 하나만 고쳐드리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이건 타임랩인가 언제 했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생긴 수편에 대한 거를 얘기했었어요. 부동설정에 대한 얘기. 부동설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 맞았는데 한 가지 뭐가 잘못됐었냐 하면 이 이해 보수 가지고 그랬어요. 이해 보수를 평했을 때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조금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야겠어요. 하나가 기스 부분과 그리고 실수 부분을 나눠져 있다. 여기는 기스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얇게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9를 나타낸다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2번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가 5를 나타낸다. 여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2비트고 이건 10비트에 대한 걸로. 그때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인드 투 컴플리멘트일 때 음수 중에서 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 이진수로 표현한 건 다 맞았는데 실수로 계산하는데 제가 조금 혼동을 갖다가 사인드 매그니티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진수를 표현할 때 이진수 중에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를 나타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규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규화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소점 위에 첫 번째 자리가 양수일 땐 1이래야 되지만 음수일 땐 0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일단 부호는 음수래야 되고 소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0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된다. 0이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 출점의 첫 번째 자리는 0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1로 쭉 풀어주는 거다. 1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1번, 32번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22비트에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수 부분인데, 지수일 때는 0.000000 뭐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값중에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 이걸 한번 붙을 때 그럴 때 요거를 산출해 주는데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값을 또다시 표현하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은 다 0으로 표현된다. 자, 이게 요걸 시계수로 환산하는 걸 제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시계수로 환산. 일단 요거를 환산할 때가 어떻게 되냐면 2의 보수 산출하는 공식에 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등, 2의 마이너스 2등, 2의 마이너스 3등 있어요. 그 중에 다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네, 사이드 투 컴플리멘트일 때 산출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베이그, 부호비트고, 그다음에 뒤에 4, 뒤에 3, 뒤에 2, 뒤에 1,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기화되어 있는 걸로 얘기하고, 그때 신수값을 한번 산출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인드 이해 보수 컴플리멘트를 했을 때, 신수값은 어떻게 되니까 순수에 대한 거 한번 산출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저희 부호가 여기 있으니, 여기가 되고,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고 그때 계산하는 공식은 0승 곱하기
5번 비트. 95비트 값이 0이면 이거는 그냥 양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항은 다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는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3 2의 마이너스, 2번 비트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내가 2의 마이너스, 마지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부호와 관련돼 가지고 반전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해당되는 걸 0은 1로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을 10진수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제 앞쪽에 2의 0승 곱하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이게 0승 곱하기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0승 곱하기 이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의 0승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지고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쭉 써주면 나중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있겠네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멘티사 부분에 대한 거를 곱한 부분, 산출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기술 부분에 해당되는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에 요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겠습니다. 절대 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빼먹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적어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이랑이고,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이건 다 빼버릴게요. 2에 마이너스 2승, 2에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2에 마이너스 21승. 이렇게 된 게, 멘트사 사선이고, 2에, 2에 여기 제가 이거를 뺐더니 강의 자료에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하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빼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거 수정해 드릴게요. 그동안 하시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그 다음 시간에 맞아 증명하고 채점한 거는 채점한 대로 완료가 되면 다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한 동안에 뭐 옆에 사람의 이제 시험 볼 때 뭐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늦게 나눠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